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에 확진 환자는 없고 가벼운 증상이 있는 12명만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광역 단위로 나눠 관리하는 지역본부 체제를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국립공원의 특징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총장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나 투표 반영 비율 문제로 구성원들끼리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해 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자가 나오면서 경상남도는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현재까지 신고된 의심 환자 10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 가벼운 증상이 있는 12명만 자택에 격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설 연휴 복귀 첫날 아침부터 보건소에 전화 문의가 쇄도합니다. 중국 우한시가 아닌 다른 지역을 다녀왔는데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하면서 조사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이제 14일 이내에 폐렴 증상이 있으신 분들까지 신고 대상으로. 경상남도는 중국 우한시를 다녀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10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12명만 자택에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증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격리 조치가 해제됩니다. 중국 방문자 등 해서 의심 환자가 일부 있었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서 현재는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침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보이면 무조건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잠복기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지역 보건소를 통해 도내 29개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검사 체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전염이나 확산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주시기를. 한편 경남교육청도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자가 확인되면 자가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식 등 가급적 단체 행사는 자제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도 밀폐 소독 처리합니다. 환경부의 신종 코로나 특별대책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폐기물 보관 봉투와 소독약품을 해당 가정에 지급하고 격리 대상자는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배출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생활 폐기물을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국립공원의 특징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광역 단위로 나눠 관리하는 지역본부 체제를 추진합니다. 전국을 북부와 중부, 동남부와 서남 지역 4개 본부로 나눌 계획인데 지리산은 가야산, 주황산, 경주, 한려해상과 함께 동남 지역 본부에 편입됩니다. 공단 측은 다음 달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에 실무 추진팀을 꾸리고 동남 지역 각 사무소 위치와 조직 등의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게는 7월 아니면 늦으면 내년 1월에 지역본부를 확대를 되면서 인력도 좀 대폭 늘어나고 지리산을 좀 바운드리를 벗어나서 인근의 사무소의 권역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광역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는 경남과 전 남북으로 나뉜 지리산 국립공원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지리산 생태계 통합 관리 업무와는 별개인 광역화 업무로 재편하려 하자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냥 해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단일한 생태계로서의 각 국립공원의 특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가 지역본부로 가기 위한 시범 조직이었고 해체나 축소가 아닌 확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지리산권 사무소의 통합 운영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나 고지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3도가량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입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2도, 함안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창녕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상대학교가 4년 만에 학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총장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해 구성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제11대 경상대 총장 선거가 다음 달 19일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4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했고 처음으로 모든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초 교수회가 제안한 투표 반영 비율에 따르면 100을 기준으로 교수들은 83%, 교직원과 조교는 합해서 14%, 학생은 3%입니다. 교직원들은 직선제의 의미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서 투표 반영 비율이 결정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주체로서 학생, 직원, 교원이 동등하게 대학의 운영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교수가 총장을 선출하는 구조라며 무늬만 직선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총학생회가 강원대는 교직원과 총학생회 모두 투표 반영 비율 문제 탓으로 선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체 구성원들의 대표를 뽑는 것보다는 이미 교수들의 대표인 교수회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역시도 한 집단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결정을 통해서 뽑을 수 있다. 교수회 측에서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차례 같이 협상이 진행되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해서 좋은 합의를 가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상대학교는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다음 달 14일까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관문공항 추진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관계자 등도 오늘 오후 부산시 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의 총선 전 발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노선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지역 단체장들이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 원안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는 공동 입장문에서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이 도민의 요구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노선 문제 등에 대해 시장 군수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의 수출액이 지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소식 문철진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수출액은 339억 7,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 감소한 가운데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선박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 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등이 부진하면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수입은 213억 6,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9% 증가해 180억 1,400만 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남겼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9.3%가 올해 수출 증가 예상 지역으로 신남방 국가를 꼽았고 뒤이어 중국 29.3%, 유럽 25.3%, 신북방 국가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출에 영향을 끼칠 대외 위험 요인으론 전 세계 경기 악화와 주요 교역국의 내수 침체가 64.7%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의 근로자 수 대비 산업기술 인력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12,64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전국 산업기술 인력은 전체 근로자 수 대비 34.1%인 166만 1,000명이었고 경남은 전체 근로자의 44%인 16만 5,484명이 산업기술 인력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 공모에서 통영시가 경남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서면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심사 결과를 보면 전남 목포와 전북 전주 등 5곳이 관광 거점 도시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통영시는 빠졌습니다. 진주성의 촉성루와 영남 포정사 문루가 문화재 자료에서 경상남도 유형 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한국전쟁 때 불에 타 전소된 것을 1960년 시민의 성금과 국도비 지원으로 재건한 촉성루는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역사성, 재건 당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남 포정사 문루는 옛 경상 우병형 관아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진주가 경상도의 중심지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 하락률이 가장 큰 도시 10곳 가운데 창원과 거제, 통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창원 성산구는 전년과 비교해 땅값 변동률이 마이너스 1.99%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창원 의창구가 마이너스 1.9%, 거제시 마이너스 1.1%, 통영시가 마이너스 0.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업체 수가 줄어들고 인구 유출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삼천포 제주 간 카페리오 착공식이 오늘 오전 11시 20분 대선조선소 다대공장에서 열립니다. 고성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2020년 진주시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및 취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진주 가불가든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소독시연회가 오늘 오전 11시 축산종합방역소에서 열립니다. 김해 라이온스 클럽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 2시 김해 부시장실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천군 삼가면 삼가 노인복지센터,
생활개선회 회원들, 바르게 살기 여성회장 백영봉님, 합천군 의회 성만진 의장님, 소미참기름 김재희님께서 각각 5만 원, 합천군 삼가면 강성마을 강현성님, 청덕면 가현마을 이영진님, 청덕초등학교장 천석규님, 가현마을 이영진님, 적십자봉사회 차옥자 회장과 회원들께서 각각 5만 원, 하천군 청덕면 평촌마을 차경종님, 중적포마을 손재춘 이장과 주민들께서 5만 원, 통영스님께서 5만 원, 거창군 말이면 수승대 농협 직원들께서 5만 원, 합천군 청덕면 외삼 항마을 곽타군님께서 2만 원, 합천군 청덕면 사막마을 김미숙님, 중회마을 김규혜님, 정판남님, 대곡순님께서 만 원, 그리고 삼가면 김선심님께서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이 남해군의 경우 162도를 기록했습니다. 남해군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이 9,740만 원으로 당초 목표 6천만 원의 162%를 달성했다며 익명 기부를 비롯한 기부 문화가 지역에서 확산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사천택시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과다 청구와 경영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 20일 사천시에 제출했던 폐업 신고를 어제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인 폐업 신고를 철회했지만 지난 22일과 23일 택시 운영을 전면 중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이틀간 택시 운행을 하지 않은 사천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투자 유치액 3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범한 산업 등 85개 기업과 3조 3천억 원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특히 대형 항만 인프라를 활용해 삼양식품과 하이랜드 푸드 등의 투자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정보통신기술 앵커 기업과 협력업체를 유치해 스마트 산단 공유 플랫폼 구축을 가시화할 예정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가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본실사를 받습니다.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역 안전도 진단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안전도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모두 8개 분야, 145개의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멸종 위기종인 여울마자를 방류한 곳에 골재 채취를 내준 산청군에 대해 서식지를 원상복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은 오늘 낙동강지역 환경청, 환경단체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함양 구규림관리소가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를 앞두고 거제와 거창, 산청, 하동, 함양 등 구규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5개 시군 31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이들 31개 마을에서는 구규림에서 47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대동 남강둔치와 체육시설, 전통시장으로 확대합니다. 앞서 진주시는 시내버스 232대와 진양호 공원, 차 없는 거리 등 공공장소 7곳에 55대를 설치했으며 내년엔 전시 문화시설과 주요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구는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톤당 586원에서 653원으로, 업무용은 1,012원에서 1,205원으로, 영업용은 895원에서 1,098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하동구는 생산 원가의 59%에 불과한 요금으로 상수도 경영의 만선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